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초복 날이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어떻게 삼계탕이라든지 몸보심 하실 거 점심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좀 일찍 이 근처에 있는 이 능이 백숙집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찍 제가 직접 찾아가서 좀 예약을 했었는데 뭐, 뭐 코로나기 때문에 뭐 안에 들어와서 먹긴 좀 그렇고 장인 장모님 댁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으려고 예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전화로 사실 먼저 연락을 했었죠. 아예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9시 좀 넘어서 이제 점심 때 예약을 하니까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거더라고요. 꽉 차 있었습니다. 12시 때는 받을 수 없고 12시 반 약간 넘어서, 그러니까 1시 반 약간 넘어서 픽업이 가능하다. 전화 예약은 안 된다. 그리고 배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제 초복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몸보심 잘 할 수 있는 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올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서두가 길었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카페에다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카페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다우 산업이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전부 다 강한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월요일 뭐 갭 상승 출발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SCI 한국 지수가 0.7% 정도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뭐 최소 1% 이상의 반등을 하면서 출발할 건데, 이 반등의 강도가 문제겠죠. 이 반등을 어느 선까지 해줄지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미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바이든의 독과점 관용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행정명령을 내는 거는 추후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올려드렸고, 이러한 부분에서 뭐 시장에 영향은 좀 미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준 거는 이 연준의 이 보고서죠. 연준의 이번에 청문회에 나가서 파월 의장이 발언할 부분에 대한 이 연준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 자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힘입어서 증시가 좀 올라왔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가장 크게 미국 시장과 이 주요 국가들을 반등을 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백신에 대한 효과, 이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이 불안감, 경제 재개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금의 증시를 끌고 내려왔다라고 보면은, 이 백신을 맞으면 확시, 이 확산이 안 되구나라는 뭔가의 시그널을 시장에서 좀 줬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증시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보여지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일단 차트로 좀 빼 보았습니다. 일단 보면 아래 코스피죠. 코스피는 현 구간이 저는 지지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 1월 달부터 거의 5개월 이상의,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그리고 이 박스의 중심선에서 상단과 이 중심에서 하단, 그럼 가운데 중심선에서는 항상 지지와 저항이 있었는데, 일단 이 중심의 하단까지, 중심까지 만약에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저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이런 이평선과 이런 중요한 지지 구간이 맞닿는, 교차하는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고요. 그리고 상단 박스의 중심봉이죠. 상단 박스의 중심봉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대로 올라갈 때 이 박스의 상단이 분명 저항이 될 겁니다. 코스피 기준에서는 32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32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3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 준다면 일단은 비중을 일부 줄인 다음에 시장을 다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강한 추세를 등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특성상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하락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신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 관점에서 종목을 편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하단에서 또 반등 시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국채 금리가 최근에 1.24%까지 빠졌다가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금융권과 이런 연계된 증권, 금융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줬고, 경기 민감 섹터가 오랜만에 강하게 올라와 줬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좀 정리를 해 놓은 이 전 세계 어닝 시즌에 맞춰서 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가장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는 섹터는 분명 철강입니다. 가장 강력한 어닝이 터지는 구간이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에서 물려 있다면 분명히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는 사실 뭐 성장성에 기반을 한 2차전지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엔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성장주의 끝은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게 뭐 제 생각이고, 뭐 끝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뭐 수급이 꺾이면 한 번에 빠져버리고 또 한 번에 올라가고, 그래서 적정한 구간에서 눌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지지 구간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2차전지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속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이 4차 팬데믹 이후 4단계 플러스 알파를 1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게 금요일 장 개장 전에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4단계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진단 키트나 이런 종목군들의 재료 소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이걸 다시 끌어올렸을 때 새로운 시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4차 팬데믹 그리고 4단계 격상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금요일날 오전까지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으나 오후 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더욱더 강력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반한 예방 효과가 조만간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하나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온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초기에 나왔던 코로나와 전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경각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점점 백신으로도 그리고 치료제로도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는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수혜 섹터는 항상 그랬어요. 매번 매매할 때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확산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절대 물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이 섹터에서는 물리지 마시고, 특히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변동성을 주더라도 단기로 끊어서, 그리고 비중은 절대 실어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군들로 또 보면은 금요일날 휴마시스가 또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휴마시스를 전에, 그러니까 시가 베팅 관점에서 휴마시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금요일날 9시 뉴스에 휴마시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장 전에 물량이 나오는 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
장전 매도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왠지 모를 그런 우려, 그리고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담이 약간 좀 작용을 해서 저희는 우리바이오를 금요일날 시가 베팅을 좀 들어갔었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화이자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스터 샷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우리바이오에 장 초반에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시가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이자라든지 이쪽 섹터에서 백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 종목군들은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종목군들이 장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련주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리바이오를 전략 매도를 좀 하고요. 금요일날 언급드렸던 GH 신소재에 대한 부분, 시가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050원에서 조금 더 밀려서 아래로 밀어버렸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정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진행하겠다, 바로 올라가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했던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 GH 신소재는 뭐 매매를 진행을 해도 되고 나머지는 좀 조심을 해서 가야 되는지 부분에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죠. 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서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확정 매도를 지었는데 이 위 구간에서는 사실은 상한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한가를 가기를 좀 고민을 하다가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오후에 뭐 ECS나 대장급 종목군들이 YBM 넷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 안에서도 휴마시스를 제외한 뭐 다른 진단 키트들, 액세스바이오나 뭐 등등이 전부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섹터들을 추가적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되었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쪽 섹터는 매매는 안 했고, 장중에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은 딱 휴마시스 하나만 매매를 해도 된다, 눌림목 매매를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매매를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뭐 24,500원을 매수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정가 구간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종목이 월요일날 올라가면 당연히 다 던져버려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거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겠지만, 넘어가서 뭐 이 다음에 나와야 될 추가적인 이 이슈가 많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내 증시가 델타 변이 이슈가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연이틀 빠졌는데,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한 하락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나오는 포스트 코로나 종목군들,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서서히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뷰를 안 하고 싶고, 저희도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요일날 매매는 많이 했죠. 뭐 휴마시스 당연히 했고, 뭐 PHC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갑자기 올라온 뭐 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종목군들이 되게 이 진단 키트 안에서 먹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금요일날. 근데 이쪽을 추가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재료 소멸이 돼버리고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진자 수가 더 안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더 이상 반등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첨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현재 가장 강력한 종목군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과 섹터의 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눌려주는 자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게임 섹터,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시작 하락기에 단일가에서 3거래일, 단일가에서 첫날 7월 7일 첫날 약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굉장히 단일가 거래 안에서도 2천억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일단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의 동력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글 매출 순위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지금 계속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도 이러한 부분이라면 분명히 더 강력한 상승으로 이런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최대치는 당연히 이 직전 고점을 한번 트라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이런 자리를 터치하려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시피, 네, 이런 단기 슈팅이 아마 월요일날 한 차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같은 게임주 내에서 펄어비스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락 때 아래까지 좀 밀려주기를 바라는데 워낙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밀림이 없는 것 같고, 넷마블 조금 밀렸는데요, 아래 꼬리를 잡고 잘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마블은 이러한 아래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고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넷마블까지 게임주 양호한 흐름 이어져 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강했던 M게임 한번 보죠. M게임 얘도 이렇게 가다가 눌려준다면, 네, 강력한 돌파가 나온 자리까지 밀어준다면 만원 초반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재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한빛소프트도 메타버스 플러스 게임이죠. 메타버스 플러스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아래 구간에서 좀 기다려보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보면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게임 섹터,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섹터 안에서 종목을 발굴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점 구간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력하게 반등을 상승을 하고 첫 눌림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좀 밑에 밀려준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생각입니다. 오늘 밤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발사가 있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폭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7월 20일 날도 대규모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강하게 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캔ኳ 에어로스페이스 시장 영향 때문에 강하게 좀 밀렸었는데, 저희도 회원님들 일부 매도를 이런 거에서 못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떨어져서 그때 매도할 필요 없다, 올라오면 19,500원에 그냥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밀린다 하면 저는 이런 갭 하단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줘요.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섹터 안에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정주로 제가 7월 12일 CBDC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슈로 만약에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밀어낸다면 일단 대장주 로지시스와 KCS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베이스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C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9,250원에서 9,100원 사이까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권에서 일단 오늘 50%를 먼저 팔았습니다. 뭐 시간에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고요. 월요일 날 얼마나 이게 흥행을 할지, 예비 입찰이 흥행을 할지에 따라서 네, 만 원까지 관점을 가지고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 원까지 가면 일단 매도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로지시스가 추세는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로지시스가 먼저 가줘야 나머지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판 메타버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관점에서 뭐 재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정이라든지 재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은 한국판 뉴딜 2.0 에 대한 부분이 메타버스의 키워드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종목군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메타버스 섹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선익 시스템이 전혀 밀리질 않아요. 시장에서 오티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진 엑스텍 종목군들이 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섹터도 굉장히 강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7월 중 한국판 뉴딜 2.0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는 메타버스에 또 중점이 좀 잡혀있는 듯한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차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이언트 스텝, 옵티시스, 선익 스텝, 아진 엑스텍,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엔텔스가 더 강하네. 금요일 날 사실 이 메타버스 섹터도 굉장히 강했고요. 메타버스 섹터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서전, 기전이라든지 이 원전 테마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이쪽 테마를 좀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 원전에 대한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일본 오염수 문제로 원전 관련주가 올랐다.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매매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매매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 쪽은 네, 단기 좀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초복입니다. 네, 맛있는 보양식 많이 챙겨 드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사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원래 받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뭐 카페 이제 여러분이 문의를 좀 주셔서 그냥 상시로 네, 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없이 상시로 받을 예정이니까 필요하시면 글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